바뀝니다 라고 했지. 자, 하지만요 A하고 B가 0보다 작을 때, 즉 A와 B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되겠죠. A와 B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 명제는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명제가 나오면 참이지만 A와 B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거짓이야. 자,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요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 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선 첫 번째 거 예를 들면 서로 같은 부호일 때 3분의 1과 2분의 1 중에 2분의 1이 크죠. 서로 다른 부호일 때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3분의 1이 크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개념이 뭐냐면요, 이렇게 네모 박스 묶어서 적어 놓으십시오. 역수의 대소 관계예요. 역수가 되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을까에 대한 역수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제목 적어 놓으세요. 역수의 대소 관계 개념 되겠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 개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제곱의 변형. 요거 살짝 했던 것 같은데, x가 1 이상 3 이하예요. 이때 x제곱의 범위 얘기해 볼까? x제곱은 몇 이상? 1 이상 몇 이하? 9 이하. 요렇게 푸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x의 제곱은 몇 이상 몇 이하 될까요? 몇 이상? 9 이상. 9 이상. 몇 이하? 1이요? 오, 잠시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 오,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몇 이상? 1 이상. 몇 이하? 9 이하 되겠죠. 자, 그럼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몇 이상? 1 이상. 몇 이하? 다른 사람, 다른 의견 낸 사람 없어요? 없구나. 이 3번이 엄청 주의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0 이상 9 이하예요. 에? 자,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x가 1 이상 3 이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1, 2, 3이에요. 이 녀석을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수 1, 제일 큰 수 9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얘를 제곱했을 때 제일 작은 수 1, 제일 큰 수 9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범위에 들어가는 x의 정수 부분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예요.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수는 0, 제일 큰 수는 9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양수, 음수 나올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요 숫자의 제곱수를 넣으면 되는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여서 중간에 0이 들어가 있어.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야.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알겠습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주의해야 돼. 실수 많이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자. A, B 모두 양수고요. A가 B보다 크대. 이때 A 제곱과 B의 제곱의 대소를 비교하면 요렇대요. 맞아요? 틀려요? A가 B보다 큰 둘 다 양수일 때 A 제곱은 무조건 B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이 명제.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와 살펴는 맞아요.
하지만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해서 a하고 b는 크고 둘 다 양수일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래로 가는 명제는 틀립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크지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와 얘는 이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녀석도 OX 한번 여러분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O고 누가 X인지 혹은 둘 다 O인지 둘 다 X인지 OX 쳐보시기 바랍니다. OX가 중요해. 여기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틀리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 OX가 핵심이에요. 요 개념에선. 자, 하셨습니까? 위에 있는 거 O야 X야? 오치. 아래에 있는 거 O야 X야? X. X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얘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2 제곱했어요. 1, 4, 5 되네. 그래서 이쪽은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역방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에서 나는 얘가 틀린 케이스 하나라도 찾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찾았어? 그래, 너는 3의 제곱해. 나는 2의 제곱할게. 어머, 그런데 0, 2, 3?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나? 예. 그러므로 아래줄 얘이면 얘이다 라는 요 명제는 거짓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이때 A 제곱과 B의 제곱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더 커? A가 더. A 제곱이 더 아니. 커요? 몰라. 모르지. A 제곱 B의 제곱 대소 비교 불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 대소 비교 불가능해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식 A가 B보다 크대요. 이때 A 제곱과 B의 제곱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더 커요? 불가능. 불가능이죠. 그죠? 예, 얘는 대소 비교 불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도요. 묶으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개념은 뭐다? 제곱의 대소 비교예요. 제곱의 대소 비교와 관련된 개념을 배웠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부등식의 사칙 연산 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의 사칙 연산 얘기해 볼까요? 아주 유명한 교재가 있지. 선생님들이 옛날에 선생님 나이 또래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교재 정석. 왜? 그 나이 또래 선생님들은 다 정석책을 기본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석책이 되게 안 좋은 개념들이 몇 개 있어요. 문제하고 답은 훌륭한데 중간에 풀이가 개판이거나 개념이 개판인 게 있어요. 혹시 정석책을 선생님한테 배우기 이전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정석책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얘는 이렇게 계산해, 얘는 이렇게 계산해 라는 요런 도식적인 풀이를 선생님들한테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 얘기할까요? 이거 절대 써먹으시면 안 돼요. 쓰레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애들은 요 그림만 기억해. 이렇게 계산하고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 라고 그림을 기억하는데 얘를 써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개념 밑에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 이 개념은 A, B, C, D 모두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요 네 자리에 오는 수들이 전부 양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요런 조건이 붙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은 정석책 좋으라고 A, B, C, D 모두 양수를 넣을까? 아니에요.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음수가 들어갈 땐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다, 없는 개념이다? 없는 개념. 그럼 이렇게 배우지 않는 게 낫지. 그치? 그래서 이런 도식적인 풀이로 나중에 혹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다른 수학 선생님한테 배우면 따지지는 마시고 속으로 ABC도 모두 양수일 때 쓰는 건데 선생님이 저것만 가르치시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쓰레기예요. 배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푸는데요? 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요, 우선 요 위에 있는 개념을 채우도록 할게요. 둘 다 1번 등호를 포함할 때만 등호를 붙일 수 있다. 둘 다 등호를 포함할 때만 등호를 붙일 수 있다. 자, 그리고 4개의 결과식 중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찾는다. 자, 그리고 여기 없는데요. 3이라고 적어놓고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3.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와 y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와 y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x와 y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와 y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예,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자, 지금부터 뭔 소리인지 문제 직접 풀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 거고 아래에 있는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볼 거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요 여기에 x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y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이 두 개의 범위를 이용해서 합의 범위, 차의 범위, 곱의 범위, 그리고 나눗셈의 범위를 구해보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뭔 짓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 내가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 숫자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4개야. 그런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 얘를 더한다라고 그러면 더하는 방법은요.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더하는 거니까 요렇게 더하는 경우, 혹은 요렇게 더하는 경우, 혹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는 경우, 혹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는 경우. 계산의 결과는 꼴랑 몇 개밖에 없다? 4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은 뭘 해보시냐? 요 옆쪽에다가 저 4개의 계산의 결과를 다 적어보는 겁니다. 우선 마이너스 5에다가 3을 더했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5에다가 12를 더했어? 6이네요. 7에다가 3을 더했어? 12네요. 7에다가 12를 더했어? 18이네요. 라고 나왔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여기에, 제일 큰 숫자를 여기에 써주시는 거예요. 됐나? 자, 그리고 이제 등호 붙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요, 얘하고 얘를 계산해서 나온 거지. 집중. 마이너스 2는 얘하고 얘를 계산해서 나온 거지. 근데 얘 앞에 보니까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고 하나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근데 뭐랬어? 둘 다 등호를 포함할 때만 등호 붙일 수 있는데 하나는 등호가 있는데 하나는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등호를 만들 수 없겠지. 하지만 18은 얘하고 얘를 더한 건데 등호 있어? 등호 있어? 등호 있어.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빼기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빼기 11, 마이너스 16, 7 빼기 3, 4, 7 빼기 11, 마이너스 4 나오네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 마이너스 16, 제일 큰 숫자 4라고 적어줍니다. 자, 마이너스 16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얘하고 얘를 계산했네. 등호 들어가고 자, 4라는 것은 얘하고 얘 계산해서 나왔죠.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XY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5, 73, 21, 77 나왔네요. 제일 작은 수 몇이다? 마이너스 55, 제일 큰 수 77이다. 마이너스 55는 등호 들어가고요. 77도 등호 들어가네요. 자, Y분의 X 계산해 봅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11분의 5 3분의 7 11분의 7이라고 나왔습니다. 제일 작은 수가 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제일 큰 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3분의 7. 자, 마이너스 3분의 5는 안 들어가네요. 3분의 7도 안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네. 자,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푸신 분들은 칠판에 있는 답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원 1차 부등식 공부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 1원 1차 방정식 배웠죠? 1원 1차 방정식의 해법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혹시 이런 거 기억나? 액상. 그렇지. 상수항. 그렇지.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1원 1차 방정식 선생님이 가르쳤었죠? 자, 1원 1차 부등식의 해법도 똑같습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 1차 방정식에서요. 고등학교 수준의 방정식으로 예전에 뭘 배웠냐면 AX는 B라는 요 방정식을 배웠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순서까지 암기하십시오 라고 해서 되게 여러 번 쓰게 했던 바로 그 녀석이지. 자, 식이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X는 A분의 B. 단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와,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곱하기 X는 B가 될 텐데 얘를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라고 했지. 그대로 계산해서 읽으면 뭐가 나와요? B는 0 나옵니다. 즉 X는 아이고 이렇게 쓸까? 0 곱하기 X는 0이 돼서 즉 우리끼리의 약속 다른 선생님들 모르게 몰래 쓰십시오 라고 했죠? X는 0분의 0꼴 나와요. 그러므로 X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이다 라고 풀었죠. 자, 두 번째 요 녀석을 부정합니다. 그럼 뭐야?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즉 0 곱하기 X는 B가 됩니다. X가요 0분의 B가 돼. 우리끼리 몰래 사용하자라고 얘기했지. X 요런 꼴 나오면 무조건 X는 뭐가 나온다? 불능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요게 이론 1차 방정식이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X는 B보다 크다라는 이론 1차 부등식 나왔네요. 기억하십시오. 부등식은 방정식과 되게 유사한데 약간씩 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자. 얘를 보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X는 A분의 B보다 커. 이렇게 적어줍니다. 단, 이렇게 적어주려면 양변을 A로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란 얘기는 A가 무슨 수란 얘기야? 양수.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A는 무조건 양수여야 해 라고 적어주고요. 두 번째는 뭔 작업을 하냐면 1번을 그대로 뺏길 건데 부등호 방향만 전부 다 반대로 해서 뺏겨주시면 돼요. 1번을 그대로 뺏길 건데 부등호 방향만 전부 다 반대로 해서. 그럼 보자. A가 양수일 때 나왔고 A가 음수일 때 나왔어. 어떤 경우가 빠져있지? 0일 때. 예, A가 0일 때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A자리에 0 대입해서 이 부등식을 그대로 쓰면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요.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해서 거꾸로 그대로 읽어줄 거예요. 어떤 식이 나오니까 B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지. 자, 그래서요 0보다 작은 수를 B자리에 하나 적어보자. 마이너스 3 이런 거. 이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하면 X는 뭐가 나올까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X는 불량. 자, 불능 부정은 방정식 용어예요. 부등식에서는 쓰지 않아요. 부등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해가 모든 실수, 혹은 해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요. 해가 없다. 정말? 한번 볼게. X자리 1로 봐. 그럼 이 부등식 성립해야 안 해요? 해요. 0 곱하기 1은 0, 0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오, 성립하네. 2노도 성립, 3노도 성립, 100만노도 성립, 1000만노도 성립, 마이너스 100노도 성립. 어떤 X값을 넣고 무조건 성립하지? 예. X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B는 0보다 작다라는 얘를 부정할 거야. B는 0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여집합 개념이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자, 위에 등호가 있으면 밑에 등호 없는 거고 위에 등호 없으면 밑에 등호 달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즉 0 곱하기 X는 예를 들어 0 이상인 수 하나 3 이런 거 넣어봐.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하래. 있어 없어? 없지. X는 해가 없다. 이게 1원 1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어때? 1원 1차 방정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 더 수준이 높지.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의 틀은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를 옆에 여백에다가 좀 하나 비교해놓고 필기를 해놓도록 하자.
공부할 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비교 하십시오. 참고로 앞으로의 학습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달에 수업 2번 들어가요. 11월 달에 수업 중간고사 12월 초라서 3번 들어가요. 즉 내일까지 수업 끝나면 총 5번의 수업이 앞으로 있을 거야. 그 5번의 수업 동안 요 수학상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12월에 이제 오면 그때 이 반은요 수학 하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학 하는요 10주 완성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수업을 하나씩만 듣는 학생, 특히 중3 학생들 선생님 목표는 그래요. 고1 수학 전과정을 어쨌든 한 번은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킬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겨요. 3월 달부터 너희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배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선행을 나가서 고2 과정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수학 상하를 한 번 더 반복할 건지 이 부분을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하나 묻자. 너희들은 수학상을 3월 달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낫니? 아니면 그냥 고2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낫니? 중3 학생들, 언니들, 너희는 아무 상관없어. 중2 학생들은. 자, 나는 수학상을 3월에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 선행이 낫다. 고2 과정으로 넘어가겠다. 자, 우리 성분과 남학생들은 의견? 그게 나아요? 한 번 더 반복? 어쨌든 그 과정은 계속 오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니면 선생님이 권해줄 수 있는 과정에는 요 과정도 있어요. 겨울방학 때 12월 달에 너희들은 어쨌든 11월 말까지 조금 한 0.5주차 한 번 정도 수업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하 쪽이 어려워서. 근데 되도록이면 끝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이제 12월 달 기말고사 딱 끝냈어. 기말고사가 끝나면 중요한 건 수학 상반이 하나 새로 시작되는 반이 오픈이 될 거고요. 너희들 수업이 수학 하수업이 새로 시작되는 오픈반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때 수학하를 들으면서 겨울방학 때 시간이 좀 되잖아. 방학 때는 학교도 안 가고 요 수학상을 요때 한 번 더 들어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수학상 요때는 무슨 문제집이 나가냐? ABC형 교재가 나가게 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AB형 교재 풀고 있지?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센수학 C단계에 나오는 문제까지도 포함한 요런 교재가 나가게 되면서 요때 겨울방학 때 수학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좀 해나가면서 수학하를 마무리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방학 동안만. 알겠지? 과제량이 좀 많아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3월 달에 가서 수학상을 한 번 더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좋은데 하긴 뭐 선생님 수업은 그래도 선행은 가능해요. 문과로 가는 학생들은 난 경제적으로 부담도 있고 되게 숙제량도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문과 가는 학생들은 이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과 쪽을 지원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이 필수야. 선행도 잡아야 되고 내신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과 쪽 학생들은 들을 수만 있다면 수학을 2개씩 잡고 가는 게 좋아요. 하나는 내신, 하나는 선행. 요건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야. 어쨌든 뭐 이와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이 하나씩만 나가도 빠르긴 빨라요. 되게 느린 것 같긴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엄청 빨리 나가고 있고 뭐 요런 수업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열심히만 쫓아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선생님 수업 딱 한 번만 듣고 끝낼 거예요 라는 학생들은 지금 AB형 교재 말고 그냥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ABC형 교재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ABC형 교재를 요구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알겠지? 두 번 들을 학생들은 AB형 그리고 그 다음 BC형이나 ABC형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좋고요. 한 번 들을 학생은 ABC형으로 막바로 가시라고 선생님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8 여러가지 부등식 4페이지죠. 자, 이 문제 풀어보래요. 딱 봤더니 이게 무슨 문제야? x에 관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했던 뭐야? 시작! x항은 x